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섭. 식물 키울 때 많이 듣는 이야기, 통풍, 환기, 내 식물 잘 자라게 하려고, 내 식물 아프지 말라고, 과습 걸리지 말라고, 식물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라고 그래갖고, 식물 동호회나 파워블로거가 그렇게 하라니까. 어깨너머로 봤더니 고수 같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로 식물한테 바람 쐬주시는 분들 많죠.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식물 좀 키우신다, 매니아다, 식물 관리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서큘레이터는 거의 필수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서큘레이터, 즉 식물에 바람을 쐬주는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과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통기의 중요성과 그 진짜 원리를 딱 설명하고 딱 사라질게요. 결론만 말해 라고 이렇게 궁시렁대는 분들, 이 구독은 안 했는데 이 악플만 달고 가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겁나 길게 말하네, 뭐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1000명에 1명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근데 원래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순으로 원래 말하는 거 아니야, 순서가? 어쨌든 식물에게 바람 직접 쐬주지 마세요. 직접 쏘는 바람 안 좋아요. 오케이? 이게 결론이에요. 시간 없다고 이거 다 보게 만드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내가 기억에 남아서 그래. 뭐라 하지 마시고 이제 아셨으니까 나가셔도 돼요. 이 영상 뭐라 끝까지 봐. 그죠? 답만 알면 되지. 바이바이. 그리고 이제 안 나가고 계속 보시는 친애하는 식소남 구독자, 이 식물 변태 여러분,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우리는 원리가 더 중요한 친구들이니까.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먼저 알아두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즉 증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제 예전 영상 중에 식물이 물을 먹는 방법 보셔서 뭐 다들 아시겠죠? 새로 구독하셔서 아직 못 보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식물이 물을 먹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식물 잎에는 기공이 있고, 그 기공이 열리면 글로 식물 체내에 있는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증산작용이에요. 물은 끈과 같다고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뿌리부터 줄기를 통해서 식물 잎의 기공으로 연결된 끈이에요. 그래서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증산으로 인해서 뿌리에서 물이 끌어올려지는 거죠. 사이펀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물을 통해서 그 물에 녹아 있는 무기 양분들을 식물이 이제 흡수해서, 그렇게 식물이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물도 먹고. 따라서 증산을 잘 시키면 식물 성장이 짱짱맨이다. 그래서 기공에 항상 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서큘레이터를 쏴주면 최고겠네. 바람을 막 맞으면 잎에서 수분이 더 빡빡 날아가니까, 즉 증산작용이 활발해지니까 뿌리로 물도 쭉쭉 올라오겠네. 양분도 쭉쭉 먹고. 아닙니다. 이 기공이란 놈이 아주 어려운 놈이거든요. 식물 잎, 특히 기공 근처에는 거의 안 움직이는 점성의 공기층이 존재합니다. 이걸 경계층 혹은 연면경계층 뭐 이렇게 불러요. 공기는 유체라서 물체 표면에서는 점성을 지니게 되죠. 뭐 유체 역학 같은 건 유치원 때 다 배웠잖아. 여튼 쉽게 말하면 기공 근처에 공기막이 생겼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층이 두꺼워지면 식물이 기공을 열어도 증산이 안 돼. 공기층이 막고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죠. 심지어 광합성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산화탄소를 기공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경계층이 이산화탄소가 못 들어가게,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야. 그래서 증산도 방해하고 CO2 흡수도 방해하죠. 이 경계층 때문에 우리는 경계층을 깨줘야 됩니다. 자연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계속 있어요. 공기가 아예 딱 멈춰 있잖아, 우리 실내처럼. 그래가지고 바람이 한 점 안 부는 때도 경계층이 잠깐 생겼다가 어느 정도 공기가 유동만 하더라도 그 경계층이 쉽게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노지나 야외, 자연의 식물들은 걱정이 없어. 근데 우리 실내 가드닝, 인도어 가드닝에서는 닫힌 공간이죠. 정체된 공기란 말이야. 때문에 경계층이 저절로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니까 서큘레이터로 이번에도 바람 빵빵하게 쏴주면 그러면 경계층인지 똥계층인지가 이게 깨질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기공이란 놈이 아주 어려운 놈이거든요. 여러 논문이나 학술서적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식물에게 바람을 작용시켰을 때 그 작용시킨 풍속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바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식물 성장이 좋아지고 생리장애가 개선되더라. 이게 팩트인 거야. 풍속을 줄여야 된대. 오히려 바람이 적을수록 잘 자란대. 또 식물로 공기 유동성 실험을 해봤는데, 공기 유동량의 증가가 광합성량의 증가와는 비례하지 않더라. 바람이 많이 불어준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더라. 심지어 식물의 증산작용은 공기 유동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낮아지더라. 증산량이 줄어들더라. 장난 아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공기 유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증산이 줄어들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식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만으로 식물한테는 스트레스 작용해갖고 기공을 닫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 관찰된다는 거예요. 잎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기공을 닫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지속적인 바람으로 식물체 온도가 낮아져서 또 기공을 닫더라 등등등, 바람으로 인해서 식물 기공이 닫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런 연구 결과 실험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람을 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경계층이 깨질 정도의 미미한 공기 흐름, 즉 원만한 공기 순환이 중요한 거다. 경계층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의 점성이기 때문에 정체되지 않는 공기 순환만으로, 은은한 공기 흐름만으로 깨지거든요. 오히려 더 센 바람은 오히려 식물의 증산작용, 기공 개방 그런 것들에 방해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뭐 식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어린 유묘 혹은 예민한 식물의 경우 초당 20cm 이상의 바람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식물 종들도 있습니다. 초당 20cm면 정말 그거 이하여야 되는데 그런 초미풍으로만 관리해야 되는 식물들도 생각보다 많고, 보통 평균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초당 50cm가 넘지 않는 바람으로 관리를 했을 때 식물이 잘 자란다. 초당 50cm가 넘어가면 기공을 닫고 생장이 불량해진다. 그렇게 보통은 배워요. 뭐 수목 생리학, 농업 관련 서적 이런데 다 나오는 교과서적인 부분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제 그냥 노하우 뭐 이런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태클 노노. 원래 인간은 내가 생각하던 거, 내가 굳게 믿던 게 깨졌을 때 반감을 갖는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 나 고수인데 나랑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뭐 제 의견이나 여러분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 교과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계층이나 뭐 아니면 이 초속 50cm 이하, 20cm 이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어쨌건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로 식물한테 직접 바람을 쐬주고 나 통기성 엄청 좋게 키운다 하시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서큘레이터를 쓰시되 식물에게 직접 쏘지 마시고 주변으로 향하게 해갖고 그 공간에 은은한 공기 순환 그런 것만 일어나도록 조절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정말 식물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이동이 되면서 식물한테 잘 전달이 되고, 그래서 광합성 효율이 훨씬 높아지고 경계층도, 옆면 경계층도 생기지 않고 증산도 훨씬 활발해져 가지고 성장도 훨씬 더 왕성해진다. 영양분도 증산이 활발해지면 말씀드렸다시피 물과 물에 녹아있는 무기양분들을 식물이 잘 흡수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서큘레이터 꼭 아니어도 뭐 컴퓨터용 작은 쿨링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용해서 달아주셔서 아주 약한 바람을 식물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심화 학습, 심화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런 원리, 이런 바람 강풍을 이용해 갖고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스트레스를 주어서 원하는 수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생장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식물 호르몬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서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수간을 기울어지게 자랄 수도 있고, 그쪽에 가지를 더 뻗게 할 수 있고,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기본 개념부터 잡혀야 되니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독을 누르고 이제 저 식소남과 함께 쭉 가시면, 미카엘과 함께 쭉 가시면 이런 것까지 쭉쭉 가는 거야. 별 재밌는 거 다 해볼 거야 나중에는. 근데 그거를 위한 과정들인 거지. 지금은 기본적인 식물을 키울 때 재밌는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 일단 안 죽이고 잘 키우고 더 남들보다 건강하게 만들 줄 알아야 그 후에 무슨 호르몬 갖다 장난도 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그쵸? 그리고 서큘레이터 갖다가 괜히 화분이랑 표터 말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화분 겉흙을 바람으로 왜 말려? 물 줘놓고 바람으로 그걸 말려버리면 또 물 주고, 그거 그냥 물 낭비죠. 과건조고 노동력 낭비예요. 식물이 뿌리로 물을 잘 먹어야지, 우리가 그냥 바람으로 날려버릴 게 아니라. 그리고 물을 잘 안 먹는 식물이다 그러면 용토 배합을 바꾸어서 배수가 좋고 보습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필요한 물만 먹이고 화분 내를 건조하게 해주는 게 좋지. 괜히 물 주고 서큘레이터로 말려버리고 다시 물 주고 말려버리고 하는 건, 그런 다음에 나는 이렇게 통풍이 좋게 키운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해요. 그렇죠? 그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겉흙을 바람으로 말려버린다는 거. 식물이 물을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 준 물, 귀한 물은 식물이 먹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고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주면 식물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오늘 딱 말하고 딱 사라지기로 했으니까 그럼 전 이만 딱 사라질게요. 이로써 더더욱 식물을 건강하고 잘 키우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안녕.